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금융채권자 보호수단으로서의 담보권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담보물권은 대유법이나 영미법이나 큰 틀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접근 방법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동일한 목적을 추구한다고 해서 접근 방법이 항상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방식에 대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영국법상 담보물권과 한국법상 담보물권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영미법상 판례법은 커먼로와 에쿼티라는 두 종류의 스트림 오브 로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역시 커먼로우상의 담보와 에쿼티상 인정되는 에쿼티블 시큐리티 인트레스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담보물권을 이해하려면 커먼로우와 에쿼티의 관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일단 커먼로우와 에쿼티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법계 국가, 즉 커먼로우 시스템에는 두 종류의 법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주디셜 디시전의 결과인 케이스 로우, 즉 판례법이고요. 다른 하나가 바로 성문법인 스태튜트 로우입니다. 자, 성문법인 스태튜트 로우는 어디서 만드나요? 국회에서 정식으로 입법 절차를 거쳐서 제정하지요. 국회에서 만든 법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 Act of Parliam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tatute Law나 Act of Parliament가 지칭하는 개념은 사실 동일합니다만 Statute Law라고 하면 Codified Law, 즉 성문화된 법률이라는 의미가 좀 더 강조되는 용어이고요. Act of Parliament라고 하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라는 의미가 좀 더 강조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판례법에는 보시다시피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커먼 로우와 에쿼티입니다. 자, 커먼 로우와 에쿼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에쿼티는 커먼 로우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그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양자의 생성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커먼 로우와 에쿼티 생성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The Principle of Stare Decisis. 그러니까 Stare Decisis라는 건 Stand by what has been decided.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선례 구속의 원칙입니다. The Principle of Stare Decisis. 자, 법원의 결정에 불과한 Common Law가 법으로 사실상 기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선례 구속의 원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when deciding a case before them, 재판할 때는 Judges are bound by the legal rules in previous cases. 그러니까 직전 재판에서 그 판결에서 형성된 그 legal rule에 구속되는 거죠. 그 이후에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앞에서 결정된 선례에 구속되는 게 바로 the principle of stare decisis.입니다. 자, 선례 구속의 원칙이 유지되면은 그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동일한 그 원칙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일관성 있는 법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일관성 있는 법 적용이 되면은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법적인 안정성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한다. 좋은 것 같긴 한데 문제가 없을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칙을 그대로 모든 경우에 똑같은 법원칙으로 적용하다 보면 사실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그 베니스 상인 기억하시죠? 돈을 갚지 못하면 심장부근에서 살 1파운드를 도려내겠다는 약속. 자, 이것도 약속이니까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룰이 적용되면은 결국 살을 도려내라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셰익스피어 작품 베니스 상인에서는 그 재판관이 기지를 발휘해서 자, 피는 흘리지 말라는 조건을 달므로써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결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커먼 로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 법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심정적으로는 정말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n the Middle Ages,
the courts of common law failed to give redress in certain types of case where redress is needed. 자, redress는 부당한 것을 바로잡다입니다. 근데 이제 원칙대로 가다 보면 당사자가 보기에는 이제 그 부당함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그래서 in some cases the result brought about from strict application of law was not fair. 자, 그렇게 되면 소송 당사자는 그 판결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왕이 정권을 갖고 있는 걸로 여겨지니까 Fountain of Justice라고 불렸고요. 그래서 the disappointed litigants, 그러니까 소송에 불만족한 그 소송 당사자들은 petition the king, who was the fountain of justice, for extraordinary relief.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은 너무 부당하니까 extraordinary relief, 뭔가 그 예외적인 구제 수단을 해달라고 이제 왕에게 호소하기 시작한 거죠. 자, 들어보니 왕도 부당해요. 근데 뭐 판결이 법 논리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니까 그것도 재판을 다시 하라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챈슬러에게 Court of Chancery라고 불리는 그 스페셜 코트 특별 법원을 이제 창설하도록 지시하고요. 자, 이 특별 법원을 통해서 이러한 페티션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네, 이 특별 법원, the Court of Chancery에서 적용했던 이 원칙들이 이제 법규로 굳어지면서 그게 이제 그 판례법이 equity라 불리게 된 겁니다. The rules applied by the Court of Chancery hardened into law and became a regular part of the law. 그 law가 바로 equity인 것입니다. equity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law of trust입니다만 그 law of trust 못지않게 specific performance나 injunction 같은 것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자, common law court하고 이 special equity court 서로 다른 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하다 보면 서로 상충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혼란을 가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자 간에 상충하는 경우에는 equity court의 결정이 더 우선하게 됩니다. In case of conflict or variance between the rules of common law and the rules of equity, equity came to prevail. 그러니까 equity가 우선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서로 다른 법원의 결정인데 equity가 우선할 수 있느냐? 그 당시에 그 수단으로 사용됐던 것이 바로 common injunction입니다. 자, 미스터 A가 미스터 B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이제 미스터 A는 원고고 미스터 B는 피고죠. 원고를 plaintiff, 피고를 defendant라고 합니다. 미스터 A가 소재기를 한 common law court에서는 rules of common law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common law를 적용한 결과가 약간 뭐 신의성실에 반한다든지 권리남용이 된다든지 이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common law court는 이 rules of common law의 적용을 배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곧대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defendant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defendant는 Court of Chancery에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Court of Chancery에서 봤을 때, 이 재판은 common law 룰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면은 plaintiff를 상대로 common injunction이라는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common injunction이라는 것은요, an injunction of equity court inhibiting the litigation to the common law court or the claim to the execution of judgment by the common law court. 즉, common law court에서 소송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또는 common law court의 judgment를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injunction은 금지 명령인데요. 특히 이제 common injunction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equity court가 그 common law court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plaintiff에게 내리는 금지 명령이고요. 너 그 소송 그만해. 이미 소송이 끝나서 재판이 내려졌으면 너 그 판결 집행하지 마. 이런 의미를 가진 특별한 의미의 금지 명령입니다. 이런 이제 Court of Chancery의 common injunction을 통해서 common law court에서는 자기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도 사실상 common law의 적용이 부당한 경우에는 이제 defendant를 구제해주는 그런 게 가능했었던 거죠. 영국에는 common law court와
Court of Chancery라는 두 종류의 법원이 존재했고요.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Court of Chancery에서 커먼 인정션을 그 Common Law Court의 원고에게 그러니까 내리는 겁니다. A common injunction is directed to the plaintiff of the case filed with the common law courts and ordered him not to continue his action. 여기서 말한 his action은 소송을 말할 수도 있고요. 이미 소송이 종료돼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판결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 자체를 금지하고 또 이미 끝나버린 경우에는 판결의 집행을 금지하는 그런 커먼 인정션이 바로 이 커먼 로 코트의 원고에게 내려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커먼 로 코트를 구성하는 명령은 아닙니다. 커먼 로 코트의 원고를 구속하는 명령입니다. 그럼 얘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냐? 자, if Mr. A defies the common injunction, the Court of Chancery would put him in prison for contempt of court. 그러니까 common injunction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게 바로 Court of Chancery에 대한 contempt of court, 즉 법정 모독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equity does work behind the scenes of the common law action. 그러니까 common law는 그대로 가는데 이제 커튼 뒤에서 가끔가다 한 번씩 그쪽 원고를 그냥 너 이거 하지 마라고 붙잡아 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이제 그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공정성을 유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equity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 이런 원칙들이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The common law principles were theoretically left intact, but by means of this intricate mechanism, they were superseded by equitable rules in all cases of conflict or variance. 그러니까 equity와 common law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equitable 룰이 우선하게 되죠. 왜냐하면 common injunction에 의해서 그 common law court의 원고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common law principle은 left intact,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1873년에 Judicature Act가 제정됨으로써 이 법에 따라 1875년 기존의 common law court와 Court of Chancery는 폐지되었고 그 대신에 Supreme Court of Judicature라는 하나의 법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Supreme Court of Judicature의 각 재판부는 각각 그 common law 룰하고 equity를 다 관장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병존하던 법원들이 폐지됨에 따라 common injunction 역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equity의 룰하고 common law 룰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equity가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은 계속 유지됨으로써 그 equity에 의해서 common law 룰의 그 경직성을 보완하는 그 기능은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equity와 common law 룰은 병존하고 있습니다. In 21st century, these equitable rules and remedies still coexist with the common law rules and remedies, and they continue to be developed by the courts today.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the purpose of equity? It is to achieve justice and fairness. 자, justice and fairness를 달성하기 위해서 왜 equity가 필요한 겁니까? The court has no power to withhold the common law remedy. 그러니까 법원은 common law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common law를 적용했을 때 결과가 부당하다 할지라도 법원은 무조건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equity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equitable remedies are discretionary. 즉 equity는 common law의 경직성을 보완할 필요가 절실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구제수단입니다. 따라서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equitable remedy를 적용할 것이냐 여부는 법관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즉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량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래서 equitable remedies are discretionary라고 하는 것입니다.